경제 가정교사 시간입니다. 최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가정교사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한 4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조선일보가 어제 그저께 어떤 기사를 쓰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렇죠. 이렇게 제목을 보면 와 우리 경제 굉장히 호황인가 보다. 이렇게 읽기 좋겠다. 하여튼 조선일보는 이런 걸 잘해요. 그 자리가 뭐 그냥 만든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닌데 함께 말아야 할 다른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그렇죠. 전체로 보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강조할 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보다도 이건 뭐 에피소드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낸 게 토요일 날 5시 3분에 냈어요.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관세청에서 이제 10일 단위로 수출액을 그 집계를 해가지고 네. 이제 그 다음 날에 되게 이제 그 보도 자료로 이제 올려요. 언론에다가 미리 이제 배포를 하고 열흘 단위로. 예, 열흘 단위로요. 근데 10일 날이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세청 직원들도 이제 그러니까 쉬는 날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거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10일 날 취재를 해가지고 5시 10일 날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실은 관세 저기 저 수출 업무 수입 업무가 더 늦어지는 것도 있어요. 자료를 일찍 받았나 보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관세청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보도자료를 안 올리고 있어요. 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언론들한테는 기자들한테는 배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사가 나왔죠. 뭐 디테일을 볼까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이 관세청이 기재부 산하거든요. 네. 정부에서 굉장히 이게 지금 수출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 게 당혹스러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의 이야기는 올 한 해 누적해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연초에 하도 수출이 잘 돼서 전체로 따졌더니 좋은 건지 아니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지 축소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사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예. 10일 그러니까 관세청이 집계한 10일까지 올해 이제 수출액이 6,445억 달러 정도 됩니다. 반올림해서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6,033억이에요. 반올림해서요. 400억 달러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한 이게 차이가 이제 그 10억 정도 달러가 샜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 5월 10일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 동월 대비로 이거 이제 보거든요. 왜냐하면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때 만들어진 것이 전체 그러니까 올해 수출 증가액의 90%가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00억대가 증가했는데 예. 그 중에 90%는 370억 달러 5월 넘게가 이전에 문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만들어진 것이고 거예요. 10%만 7개월 그 이후 7개월은 10%만 늘었다는 거네요. 예. 10%만 늘었는데 자, 근데 근데 그게 이제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조차도 연말 되게 되면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증가한 부분이 41억 6천만 달러인데 7개월 이것도 동안? 지난 7개월 동안에. 근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20일 더 남았잖아요. 이게 이제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10월 달부터 수출액이 지금 감소세로 지금 전환됐거든요. 마이너스요. 10월부터. 예. 그래서 10월 달에 마이너스 6%. 11월 달에 이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4%. 지금 12월 달에는 열흘간이지만은 마이너스 21%로. 열흘 만에. 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10월 달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수출액 증가가 이 41억 이거를 다 까먹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수치상으로 얘기 드릴게요. 10월 달에 윤석열 정부에서 10월 달까지 이룩한 게 168억 달러였었어요. 근데 11월 달 되면 얼마로 줄어들냐면은 80억 달러로 줄어듭니다. 반토막으로 딱 줄어들죠. 그리고 올해 이번 달 10일까지 40억 달러 줄었으니까 또 반토막이 됐잖아요. 이미 오니까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월 달과 11월 달 사이에 80억 달러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수출액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도 그게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은 그럼 없어진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네. 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룩한 수출액만 남는 거예요. 수출액 증가분만 남는 예, 그것만 남는 거예요. 1월 달 그건 이제 뭐 없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이미 기록한 거니까는. 원래 조선일보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걸 잘하는데 조선일보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출 감소 이런 게 하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정부에 부담돼서 그런지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역대 최고다 이걸 말을 이제 그러니까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굉장히 기만적인 예. 기사 제목이죠. 거기다가 내용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비틀어가지고 역대 최고면 당연히 좋구나라고 생각할 기사 제목 아닙니까? 예, 그렇죠. 거짓말은 아니에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경제도 수출은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짓말은 아닌데 예. 함께 얘기할 나머지 5가지 조건을 다 얘기 안 해버리니까 예. 5가지를 다 얘기해야 전체 진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이 기사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하는 바는 사실은 거짓말이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아마 관세청이나 정부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게 무역 수지 적자라고요. 이게 더 훨씬 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수치가 아주 끔찍합니다. 12월 10일까지 무역 수지 적자가 475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475억 달러. 475억 달러가 어느 정도 의미냐면요. 외환위기 직전에 최고가 206억 달러였었어요. 우리가 기록한 최고 무역 수지 예. 적자가 역사상 최고가 206억 달러였었습니다. 2배 가까이 되는 거네요. 2배가 넘죠. 2.3배를 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거기다가 뭐냐면 금융위기 때도 무역 적자를 그때 기록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133억 달러였었어요. 이거 이제 6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475억 달러라는 게 이게 가벼운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이 무역 적자도 대중국 무역 적자가 그렇죠. 이번에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중국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거든요. 이거는 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부터 큰 폭으로 중국 적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전에 중국 수교하고 32년 동안 없다가 우리나라 무역 수지의 효자 역할을 했던 나라가 중국이었었죠. 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32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생기기 시작한 거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렇죠. 당연히 자연스럽지가 않고 만약에 다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대중국 정책 어떻게 된 거냐고 8개월 동안 내내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딱 저건 보이는 거예요. 답이요. 지금 뭐냐 산업적으로는 반도체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는 중국 수출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 나머지는 그러니까 에너지 석유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예.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해결하려면 반도체는 경기가 회복돼야지만 이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중국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이거예요. 풀지 않으면 이 문제 뭐 어떻게 중국 문제를 예. 풀어야 한다는 인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수출과 무역 수지 위기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경제를 이 방향을 끄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무슨 비전이 있으면 대통령 찬반 입에서 토론을 하겠는데 대통령 입에서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 문제는 살 길.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말은 모든 정권에서 다 했는데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예. 이걸 얘기할 대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거를 공백. 공론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공론화하면 다 나쁜 실적만 있으니까 공론을 안 하는 건지 없는 척하더라고 다.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보도까지 이제는 어저께는 이게 늦어도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휴가 간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잠깐? 보도자료는 뿌렸어요. 보도자료 뿌렸다는 얘기는 자료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국민 총소득은 지난번 나오셨을 때 말씀하셨지만 감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죠. 문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인데 소득은 감소하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스태그플레이션 한 3년 전쯤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라고 툭툭 몇 번 던졌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라고 지나갔는데 그때는 그거 가지고 그때는 얘는 말들이 물가 많았어요. 목표치 2% 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너무 물가가 상승률이 낮아가지고 문제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언론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언론이 참 굉장히 조선일보가 선택적으로 보도를 요새 선택적인 게 이 정부에서 유행인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득달같이 나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굉장히 그렇죠. 민감한데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들어왔죠. 그렇죠. 이미 진입했어요.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예. 아니 스태그플레이션 뜻이 소득이 감소하고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거죠. 딱 정확하잖아요, 그냥요. 소득이 줄어들면 예. 물가는 안 올라야 되는데 혹은 물가가 오르면 돈이라도 풍성하게 돌아야 되는데 그 둘 다 돈을 엄청 공급하는데 돈도 안 돌고. 자 이런 상황에서 가게만 힘드냐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져서 한계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레고랜드 이후에 건설사들이 연쇄 도산 위기에 닥칠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 얘기하기 전에요. 네. 가게 잠깐만 내가 짚고 넘어가면요. 가게가 되게 보면 가계부채하게 되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에 되게 초점이 연상되는데 네. 신용대출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카드론. 예, 카드를 쓰는데 그거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으로 많이 카드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고 사실은요. 그래서 돌려막기란 말이 나온 그렇죠. 거니까. 리볼빙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리볼빙이라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갚지 못하고 이제 2월 했을 때 그렇죠. 2월 다 내게 그 굉장히 고금리가 붙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리볼빙을 고마워하는데 예. 고마워할 것이 없는 것이 거기다 이자를 엄청 붙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작년에 증가율이 12.8%였었어요. 리볼빙으로. 예, 근데 올해 얼마는 19.2%로 이게. 그 사람들이 제때 못 갚는 거죠, 점점. 그렇죠.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가게가 지금 이중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리볼빙이 누가 안 갖고 싶어서 안 갖겠어요? 리볼빙 하고 싶은 사람이 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자가 굉장히 고금리인데 그럼 이걸 못 갚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달의 수입으로 그 달 마감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가게가 지금 그러니까 이중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채도요. 그러니까요. 예? 주택담보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이 저 신용으로 이제 그러니까 버티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 이 신용 카드 사용액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보다 굉장히 2배 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인데 이게 이제.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근데 생활 사이즈를 줄여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안 나게 계속 알뜰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게 아니고 이것도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가도 오르고 소득을 안 내니까는 결국 빚만 되는 거죠. 가스비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예. 가스비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다들. 그런데 저는 이제 포탈을 보고 있으면 경제적으로는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평온해요, 굉장히. 이게 네이버나 다음이 그런 뉴스만 고르는 겁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안 쓰는 겁니까? 굉장히 이상해요. 평온하다. 뭐 조선일보의 수출 보도를 보면은 되게 뭐 저기 분위기가. 그다음에 이제 기업인데요. 기업의 상황을 경영 상황을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금융감독원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공시를 합니다. 전자 공시를 해가지고 그 재무제표를 다 이렇게 저희 그 매 분기별로 상장 기업들은 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보기로 했는데 그걸 저는 다 들여다봤습니다. 네. 들여다봤는데 건설사만 이제 대부분이 보게 되면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3분기까지 나와 4분기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이거 이제 내년 초에 나올 겁니다. 12월 달까지가 4분기니까는요. 네. 3분기면 이제 그러니까 9월 달까지예요. 근데 10월 달에 급격히 이제 악화되고 이제 금리도 계속 더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은 반영이 안 된 건데 또 불구하고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면서 네. 영업이익이 영업손실로 전환된 기업들이 꽤 많고 첫째는요. 둘째는 뭐냐면 이제 금융비용도 증가할 게 아닙니까? 네. 이제 채무가 많은 기업들은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요. 이게 이제 확연하게 이제 확인되어지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건설 분야에 집중이 됐으리라고 좀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3분기까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체 분야에서 이게 확인되어지죠. 아, 실제로는 예, 소비라든가 이게 그러니까는 뭐 중공업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예. 오늘 준비한 시간 이거밖에 안 그렇습니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내일 다시 나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추운데. 마무리를 해야 될 거예요. 예. 같습니다. 내일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